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DA 획기적 증진을 위한 시민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송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앞쪽에 보이는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 개발 원조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인데요. 유엔에서는 국민 총 생산의 0.7%를 ODA에 할당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0.16%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바로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지구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행사의 취지를 가슴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지지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기수단 입장. 기수단 앞으로! 갓! 국회에 대하여 경례.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수단 퇴장. 기선 앞으로 간 네, 기수단이 퇴장할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주실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실 텐데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종교를 초월한 단체입니다. 다만 초창기에 원로 목사님들께서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들이 이 단체의 중심이 되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을 호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호명하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 대표님 4분, 김상복, 김선규, 김진호, 조일래 목사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박상증, 김정서, 이성구, 박태동, 조석원, 강신원, 김덕재, 김경원, 이만규, 서재철, 정양철, 성중경 목사님 12분의 원로 목사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상달, 송현순, 서원석, 장중웅 4분의 장로님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참석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모신 이유는요. 실제로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 운동, 나라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쁘시기 때문이실 텐데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우리나라의 ODA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 뜻을 간곡히 청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또 선구자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기에 바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분들의 모든 또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처음 설립했을 때의 헌신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은퇴 장로님들 우리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자, ODA 화이팅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DA 중에 화이팅!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천천히 또 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운데 우리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분께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 상임 대표이시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주제의 대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상임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조금 전에 합창할 때도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라고 합창을 했는데 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민족은 43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자랑스럽고 또 찬란하고 황홀한 꿈과 같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부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또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서 이
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펄벅 여사는 중국에 대해서 소설책을 썼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국은 대국 이렇게 썼어요. 대국. 영어를 good earth, 아주 좋은 나라다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두고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살아있는 갈대. 대국 살아있는 갈대. The Living Reed. 겨우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런 책을 이 펄벅 여사가 썼어요. 참 가난에 허리가 휘었던 우리 백성들은 19세기 말년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로 갔습니다.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어요. 살 길을 찾아서 고국을 떠난 거죠. 또 20세기의 초에 들어서면서는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미로 북미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오늘은 175나라 5나라에 7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퍼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국에 퍼져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국민이 됐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간 것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250만 명의 동포들이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 가운데 시베리아로 갔던 동포들은 스탈린 시대에 강제로 추방을 해가지고 저 동굴아파 쪽으로 가서 가자마자 죽기도 하고 아직도 그 후손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매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인생을 저희 나라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자 북쪽에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섰고 남쪽에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이나 남쪽에 있는 우리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밥 먹으면서 고깃국을 원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과는 단 그분들은 북쪽에서 태어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남쪽에 있다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은 50배의 차이가 있어요. 독재국가는 아직도 먹고 살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6.25 전쟁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러나 오늘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의 10대 경제국가이고 군사적으로는 5대 대국이고 문화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에 한번 왔다만 가면은 다시 와서 여기서 살고 싶어 해요. 여기 이민을 와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은 민족,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를 도와준 16개국의 젊은이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릴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보내십시다. 한때는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았고 수고로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힘차게 조금 전에도 불렀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현실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제가 겨우 86세밖에 안 나 보이지만은 평양에서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공산주의 5년 동안 핍박도 받고 고생도 해보고 학교에서 매를 맞기도 해봤습니다. 교회 간다고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나서 이 남쪽에 와가지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동생들은 평양에 4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이런 나라가 됐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꿈같은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은 1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45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자, 그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이 땅이 오늘의 이 땅이 되기까지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국민을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1년 전에 국회에 모여서 국회의원 여야 45명과 함께 존경받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자고 함께 이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정부의 목표를 삼고 우리 국민 모두의 목표를 삼자는 겁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가난한 시대를 거쳐봤기 때문에, 배고픈 시대를 거쳐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이 나라에 와보는 사람들마다 감격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훌륭한 나라가 되어 있나,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심지어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보고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멋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경제 10대국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직도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도 없어서 꾸정물을 먹고 겨울물을 마시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돗물을 틀어서 찬물이 나오고 더운 물이 다 나오는 나라에 살면은 전 세계 81억 사람들 가운데 탑 꼭대기에서 5%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간에 전 세계에서 5%에 들어가는 백성들이고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칠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나라, 우리처럼 옛날 가난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국가의 목표로 만들어서 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들도 우리처럼 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ODA 이 퍼센테이지가 OECD 나라들의 평균에도 미치질 못해요. 유엔은 0.7까지 국가 예산을 바치라고, 유럽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ODA를 계속 매해마다 올려서 유럽의 0.7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1%가 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잘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너무 좋은 날, 너무 훌륭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부자 나라에서 살아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계의 시민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주도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될까,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중에 이 존경만화 운동은 각 도시별로 지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모임을 했고 행진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7 나라의 행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이 보신각, 의미 있는 보신각 서울 북판에서 지금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클라이막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정부가 합해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나라, 그런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르는 한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앞에서 기조 연설을 해주셔서 전체 행사의 방향을 우리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김상복 목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5월 첫 번째 ODA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행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좌우 편가르기가 극복되는 시대가 올 때까지 함께하는 행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그리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서울시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축하의 말씀 하고자 하셨으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일정 조정을 굉장히 애쓰셨지만 오늘 끝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근식 교육감님의 축사를 서경석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서경석 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축사를 대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오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주최한 이번 시민 청소년 행진은 전임 교육감이신 조희연 교육감의 청소년을 세계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 교육이 기른 학생들이 지구촌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슬로건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은 바로 지금 이 땅의 시대 정신과 일치합니다. 한국은 지난 20-30년 동안 정치적 편가르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30 MZ 세대들에겐 이념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간의 이념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시선을 갖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취임사에서 서울시 의회에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공존과 화해, 통합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ODA 규모도 더 증액되어야 합니다만 내년에는 6조 7천억 원대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전 세계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정근식 교육감님의 축사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고 또 보수와 진보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공정과 화해 그리고 통합을 이루는 우리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귀한 말씀을 축사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월 2일 존경받는 나라 운동 대구 본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함께 ODA 획기적 증진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사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좌측에 저희가 화면 촬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꿈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미래 세대의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곳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되는 ODA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대구 반월당에서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국제개발 협력과 ODA 증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힘찬 행진을 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인 ODA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목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 협력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인 ODA는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경제 규모 세계 14위에 상응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정액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ODA를 매년 0.1%씩 증액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행진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청소년들이 지구촌 문제와 공적개발 원조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시민적 감수성을 기르는 좋은 기회이자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지구촌 행복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도 앞장서 존중받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행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의 힘찬 응원의 영상이었습니다. 세계 시민 감수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대구시 교육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규 목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존경받는 나라운동 상임 대표이시고 또 예장 합동 진경총 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좌와 우가 하나 되어 정상국가 만들자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삼봉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취지와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중복이 된 것은 제가 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전개하고자 하는 특별한 운동은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 광주지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의하다가 북한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8월 1일 조선일보 5단 광고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전라남북도 교단협의회와 장로협의회 단체장들이 거의 다 서명을 같이 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지옥과 같은 삶을 모두 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좌익, 친북, 우익, 반북이 있었으나 이제는 좌나 우나 다 같이 반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좌우 편가름이 있지만 대북 문제로는 좌우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특히 2030 MZ 세대는 좌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8일 시국선언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정치권에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야당 대표도 북한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념 대결로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서 좌우가 대화를 통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나 우가 하나 되어서 운동을 펼치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 되기를 모색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영원함에 합의한 주장만을 천명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여도 야도 아니고 법치가 수호되고 상식과 공정이 실현되는 정상국가를 추구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좌우의 편가르기가 심하면 한국은 정상국가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는 앞으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좌와 우가 하나 되어서 정상국가 실현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사이 북한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갈등하면 통일 정책의 합의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통일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는 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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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장,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 앞으로 통일이 올 때까지 여야 모두 통일 정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교회 진경총 회장이시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상임 대표이신 조일래 목사님께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사방에 확산시키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귀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47년생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요, 우리 고향에 수도도 없었어요. 그게 잘 안 맞아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살았고 호롱불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5,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 그 여성들이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물었더니 한국 1번이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 사변 때도 17개국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여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누며 살도록 우리 한국에 크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운 외국의 은혜도 생각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외국의 가난한 나라들을 힘써 도울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대한민국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문화까지 온 세계에 수출하고 거기다가 요즘 방산무기까지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수출해서 우리만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시에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도 이런저런으로 병원도 지어주고 그리고 농업기술도 개발시켜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잘 산 나라로 만들어 두도록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그를 도울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나라에 더 계속적인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기 위하여 서경석 목사님께서 정말 이 한국 동경만 나라 운동 이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공적개발원조 이 부분을 정말 1%까지 늘리자 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서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단독만이라도 호주민을 틀어서 이 일에 한 힘을 보탬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더욱더 인정하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이 일을 크게 복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8개 곳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지역본부에서는 또 산하 각
군구마다 지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지부에서는 또 5명 이상 모이면은 지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부에서 복음운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28,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온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에 이미 흩어 놓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각 지부가 연결되어서 또 국가 ODA 예산권과 연결돼서 이 외국인을 도우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돕는 일이 전개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앞장서서 설계하고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래 더욱더 성리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일레 목사님께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사방에 확산시키자라는 힘차고 또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사도법인 사랑에 나눈 목사님들을 좀 무대에 모시고 우리가 감사의 박수 그리고 앞으로 화이팅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진 목사님들의 단체인데요. 사도법인 사랑의 나눔은 주요 멤버들은 수도권의 각 시, 군구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 지부를 결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자가 되실 예정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운영위원들은 본부의 실무 활동을 돕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 목사님들과 운영위원님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앞으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각 시, 군구, 지부 조직 책임자의 아주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하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정말 값진 길, 가치로운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의 감수성을 갖고 전 세계인들 무대로 그리고 전 세계를 함께하는 그런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어려운 직책이지만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그러한 목사님들의 단체로서 사랑의 나눔 단체인데요. 지금 무대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깨가 무겁지만 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ODA 중에 화이팅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ODA 중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천천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들의 또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ODA 증액을 위해서 정말 작은 교회 그리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려운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또 우리의 따뜻함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2일 대구와 전주, 11월 9일 광주, 11월 16일 부산, 대전, 인천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첫 지방 집회이기 때문에 조직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전국의 8개 도시의 지역 본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성원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화력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화면으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자가 바늘려고 복이 있다고 사경전 20장 25절에 3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받으려고 그러면 평생 거지가 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남 받기만 좋아하고 이용해 몰라 그러면 평생 거지 가지고 내가 남에게 주려고 그러면은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 이거 참 귀중한 거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바로 이 육단의 홍인간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님 말대로 21세기가 한국 시대가 돼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귀한 것이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임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원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도 1% 정도 되도록 ODA 예산을 늘리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지방 본부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대표님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서경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방 대표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본부에서 올라오신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양철 목사님 앞으로 꼭 나오셔야 되고요. 아까 안 올라오셨는데, 네, 그리고 네, 황철호 목사님 올라오시고, 네,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들 다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성구 목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 다, 네, 있습니까? 네. 우선 네. 우선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김정서 목사님과 황용진 장로님. 황용진 장로님. 예. 두 분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부산에서 네. 성구 목사님, 김철봉 목사님, 네? 전현옥 목사님, 네, 세 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네, 가까이. 박태동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 이동수 장로님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요새 토요일이면은 차량이 너무 힘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대전 전주에서 황철규 목사님 모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정종원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도착을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대전에서 김민경 목사님 그리고 정회상 목사님, 네? 정회상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김민경 목사님과 또 누구 계십니까? 아, 그렇게 전 대전에서 오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인천 왜 안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조영규 목사님, 전양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전양철 목사님, 네, 그냥 거기서 인사하시죠 그러면. 네. 전양철 목사님, 성준경 목사님 어디 가셨나? 나가셨어요? 아, 네. 아, 부산의 나영수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부산의 나영수 목사님도 부산 팀으로 오신 분 앞으로. 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8개 도시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가 이제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으로서는 아주 놀라운 한 단계 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본부에서 각 시군구의 지부를 결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거기에 각 교단의 주요 원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간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개 지방에서 이제는 또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을 때 더 큰 놀라운 활약 그리고 빛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분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정서 목사님 순서입니다. 해외 원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1월 30일 마지막으로 집회를 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목사님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추진력을 위해서는 ODA 자금, 공적 개발 원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 OECD 내에는 ODA 자금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권고하는 게 그 나라의 당신 나라의 GNI 국민총소득 GNI의 0.7%를 좀 해달라.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1%를 달성한 나라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0.26%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한 6조 7천 몇백억 그렇게 지냈겠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OECD의 권고사항인 0.7%가 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0.1%씩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하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되려면 공적 개발 원조인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45개 정부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로 이관해서 원조 집행 체계를 단일화하고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상기관, 개발도상 국가들을 돕기 위한 원조기금인데 이 유상기관을 무상기관인 코이카에 통합시키는 일입니다. 셋째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제개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전부 다 외교부로 코이카를 관장하는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가 그 원조를 주는 나라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게 바로 외교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ODA만 엄청나게 낭비하게 되고 혜택을 받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아닌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시적인 단기 프로젝트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가 선호되고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졸속 사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과 같이 분절화된 이렇게 조금씩 단절된 분절화된 원조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국무총리실과 경제부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행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45개 시행기관의 해외 원조 사업 참여를 끝내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는 주재국 한국 대사관과 즉 원조를 받아야 할 그 나라의 사정은 주재국 대사관이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국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를 통해서 외교부에 소속돼 있는 코이카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이 코이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수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코이카는 ODA의 대부분을 시민사회 협력 기금으로 사용하고 특히 진입형 NGO를 위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될 그 진입형 NGO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 진입형 NGO가 어려움 없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 국가이거나 또는 부패 국가이기 때문에 코이카는 상대방 국가만 상대하지 않고 주로 국제개발 NGO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ODA가 획기적으로 진행되려면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한 10% 정도를 모금하게 되면 90%를 코이카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민사회협력기금 특히 진입형 NGO를 위한 기금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진입형 NGO의 프로젝트 제출에 과도한 전문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카는 가난한 나라 돕기에 대중화 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이카는 즉 한국국제협력단은 프로젝트 심사의 공정성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 즉 지원을 받는 나라에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가를 집중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농사를 잘 짓게 농기계를 대량 보급한다든가 둘째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병원을 개설하거나 보건소를 세워주는 일 세 번째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같은 것을 보내주는 일. 네 번째로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기초교육을 받도록 그 나라의 초등학교를 세워주는 일, 또는 배율물이나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우물을 파주는 일, 이게 펌프 같은 거. 여섯 번째는 태양광 전등을 설치할 수 있어서 밤에도 불빛 아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는 헌옷을 보급하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가 지금 헌옷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집해서 보급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내부의 지원본부를 두어서 이런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는 코이카는 보다 많은 나라를 지원하고 또 지원 방식도 다양화해야겠다. 더 많은 나라를 지원할 수 있고 방식도 다양화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나눔 운동을 하는 나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이런 높은 평가를 받는 나라부터 도와서 각 나라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진국 안에도 국빈지역이 있습니다. 국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이 동의하면 중진국 안에 국빈지역도 도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소원하더라도 그 나라를 돕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것을 보급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 파기라든가 태양광 발전,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사업들은 한 개의 프로젝트로 여러 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적 개발 원조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34세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게 할 때 가산점을 주는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없애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ODA 자금을 청년 실업 해소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두 번째는 코이카 지원금이 직원 공급이라든가 행정비로 사용되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상 원조를 결합해서 이 ODA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네 번째는 NGO의 자기 부담 중 10%는 반드시 현금 모금이 되어서 민간 모금 운동을 장려하자. 그러니까 국가의 ODA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금 운동도 해서 이 나라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활성화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우리도 좀 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다섯 번째는 모든 ODA가 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를 감시 평가하는 NGO 활동이 강화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협력 전문가들만 가난한 나라 돕기를 하지 않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돕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핵심적인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특히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현장에서 바로 실행을 하고 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받는 나라운동 본부 부산본부의 본부장이신 이성구 목사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살살하긴 하지만 오늘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가, 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도전이 있으면 어떻게 응전하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역사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전하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닥쳐온 그 역사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한 대한민국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북한은 가장 처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보며 응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이야기를 했습니다.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의 현장의 위기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소수가 역사를 진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히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발전을 제대로 해갈,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해갈 창조적 소수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 소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매우 천박한 천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민족이 아직도 천박한 이런 천민 자본주의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의 윤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윤리가 대신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시대에서 천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 이 천민족의 천박성을 떨쳐버리고 고급의 품격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이 운동을 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편박성, 편파성, 편당성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조 목사님이 좌우가 약간 하나가 돼간다 말씀하셨지만은 지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밤에 되면 지금 이 광화문 일대가 좌와 우가 얼마나 엄청나게 대결을 벌일지 모릅니다. 무조건 옳고 그러면 상관없고 무조건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천박성에서 나타난 이 편당성을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윤리는 이런 편당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도록 이 운동에 우리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대화를 녹음하면 시작도 여기요, 중간도 여기요, 마지막도 여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욕으로 마치는 무서운 시대가 여러분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있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성장주의 일제 거기에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 아이들이 천박해지고 미래 세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펼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게 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얄궂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본부 이성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적 소수의 길을 가자라는 아주 힘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모든 선한 뜻을 가진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첫 번이라서 선한 뜻을 가진 단체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참여 단체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오신 선한 뜻을 가진 참여단체 대표님들을 잠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님 등단해 주시고요. 독서 샘물결 이명규 대표님 등단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교회 본질 회복운동본부, 국제선교문화신문, 교회와 가정신문, 업코리아, 공정사회 실천연대, 사랑의 나눔 이런 단체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올라오시나? 그냥 안 올라오시네. 네네. 그래서 얼굴로 그냥 그래서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앞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단체를 저희 참여단체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개 단체만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는 이 선한 뜻을 가진 참여단체 명단이 한 100개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3개밖에 오늘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사랑의 나눔은 아까 또 올라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그래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이신 김동범 총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규 장로님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동범입니다. 저희 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줄여서 이제 한국장총이라고 하는데요. 산하에 34개의 그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그 장애인 단체들 연합체입니다. 저희 단체들도 그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생겨가지고 휠체어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안에서 휠체어 보내기 운동은 저희 단체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하기로 또 결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참하게 된 거는 저희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 장애인단체가 ODA라든가 이런 국제 교류를 통해서 도와주는 정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참여해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들의 인권을 갖다가 널리 알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의 실태를 가지고 그 나라 장애인들이 아직도 인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좀 물질적으로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좋은 계기를 존경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앞장서서 함께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제일 어려움은 사실 문 바깥에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 바깥에 나서지 못하는 장애는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30년 전에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문턱을 나서지 못한 장애인들이 저 지방에 가면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뭐 시내 많습니다만은 전동휠체어라는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실 수 있고 또 지하철도 타고 또 좀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버스도까지도 탑니다. 그만큼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동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활동은 시작되는 거고 그 이동이 가능케 하는 거는 바로 이런 휠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뵙게 되는 여러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은 와상 좌상 장애인이시라 자기 힘으로 문 밖으로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원조 정책에 저희도 앞장서서 모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우리 장애인 단체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서 새물결 운동 대표이신 임영규 장로님께서 같이 온 사람들이 앞에 나온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이사장 임영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선교단체, 종교단체도 아니고요. 또 정치단체도 아니고 순수한 교육을 위해 연구하는 대한민국 독서지도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지역활동가, 학생 학부모 등 3만 9천여 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범국민조직의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교육을 하기만 하면은 오늘과 같은 그러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막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독서로 가능하겠다. 그래서 책읽기 운동과 토론과 글쓰기 운동을 통하여서 학교 교육 정상화시키고 사회 독서 문화 운동을 확산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소통과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39년 전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지금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 여기 있는 가난한 나라에게 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 법인이 이미 미얀마 등의 학교를 세운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팔을 포함해서 시리아 등의 가난한 나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듯이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독서 새물결 법인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행복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존경받는 나라를 통해서 국가기관 코이카에 ODA를 징역하는 일을 함께 하면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코이카에 ODA를 징역을 해서 가난한 나라에 복음 전하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삶의 질이 행복한 일에 존경받는 나라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경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방대학 외국 입학생 부모에게 취업을 주자라는 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햇빛이 안 들면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입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전부 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과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면 반드시 향후 1년 내로 꼭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내셨고 존경받는 나라운동 상임 대표이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해 주시고 만세 삼창 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아시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운동이고 신앙 운동이고 민족 운동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동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서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세 3번 할 텐데 그 만세 3번 속에는 대한민국 만세가 들어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만세,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요 존경받는 나라 운동.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 됩시다. 그런 뜻으로 3번 만세 삼창할 때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존경받는 나라 운동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또 우리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 또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을 도모하자, 또 좌와 우가 하나 되어 정상 국가를 만들자, 지방대학 외국인 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사방에 확산시키자, 이렇게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기념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의자를 좀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아래에 의자를 놓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ODA